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경찰 조용하려는데 뭐 저희가 나간 건 심정지로 나갔대요. 심장이 멈춰 나가서 현장 확인했더니 이게 엎드려 있어가지고. 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흉기로 또래 친구를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친구가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장 교수님. 예,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26일 저녁 7시 40분경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을 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 학생이 바로 동급생,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이었었고, 네. 이제 경찰이 이 친구 집에 이제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긴급 체포를 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만 해도 아예 그 피해 학생은 모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로 나온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신의 가정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숨진 학생이 이걸 학교 친구들에게 안 좋게 험담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래서 흉기로 수차례 이렇게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초등생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에 휩싸이셨던 것 같은데요. 가해 초등학생 처벌을 하는 것조차,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저는 이 현실을 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10세에서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을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가정법원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면 거기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네. 보호관찰 아니면 소년원에 송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어떤 형사처벌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교정의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 그러면 14세 미만의 경우는 어떤 범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말이죠. 이런 가정법, 촉법소년들이 가정법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2만 8천 명 정도가 2만 8천 네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고 그 중에 한 77%가 4대 강력 사건, 그러니까 뭐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이런 거 77%를 차지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하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네, 경찰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이뤄진 걸로 아는데요. 이 정신 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 가해 학생이 학생이라고 표현하면 청소년도 어린이에요. 어린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고. 11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린이가 이렇게 흉기를 휘둘렀다. 뭐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수사기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일날 그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를 해서 부모님한테 인계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 오늘 오전 보도를 보니까 27일 바로 다음날 오후 늦게 소년 분류 심사원에 안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인계를 했다는 거죠. 예, 소년 분류 심사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중대한, 그러니까 좀 미척소년이, 그러니까 촉법소년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좀 중대하거나 이런 큰 사고를 벌였거나 혹은 범죄가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치를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이제 인치가 됐고요. 아마 한 달 동안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있으면서 그동안의 심사에 따라 처벌이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워낙 어린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신감정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여기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정신 감정을 받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뭐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긴 하지만 어린 친구인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기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법상으로는 뭐 굉장히 비행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에 보내요. 그럼 네. 거기에서 심리 분석을 비롯해서 환경조사랄지 왜 범행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 감정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년을 과연 소년에서 어떤 보호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뭐 이 정도 사안이 엄청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소년을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죠. 그리고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소년원에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소년에 있으면서 이제 교정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교정 교육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14세 미만의 어떠한 촉법 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받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을 이용하는 또 소년들이 있어요. 물론 우발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러면 이 연령을 하한선을 내려야 하느냐. 그런데 사실 뭐 이슬람 그런 데는 뭐 7세, 8세까지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아동권리위원회 같은 데는 오히려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소년법에 보면 아무리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에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20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요즘 애들은 굉장히 성숙이 진행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이는 하한을 내려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 좀 많이 제기되어 있고, 지금 법률에 보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14세 미만이 아니고 13세로 내려야 한다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10대 범죄가 큰 이슈가 될 때마다요, 청와대 청원도 여러 차례 올라왔었거든요. 지난해 12월 청와대의 청원 답변 내용 듣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유사한 청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의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호처분 외에도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소년법 개정 청원이 벌써 4번째라는 점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13세로 낮추는 이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제 일각에서는 처벌만 강화하는 게 답이냐, 이런 또 지적이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저도 아닌가요?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갖고 한 살 낮춘다고 해서 네. 사건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해서 형량을 높이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형을 받겠구나.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좀 고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해야 하고, 그다음에 소년범의 특징은 재범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교정교육을 하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인력이랄지 재정이랄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